프로그래밍은 컴퓨터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간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수치로 변환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SCII 코드는 대문자 A를 65로, B를 66으로, C를 67로 약속하여 수치화합니다. 66을 10진수 그대로 표현하면 그대로 66, 8진수를 표현하면 102, ASCII 코드로 표현하면 대문자 B로 나타납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10진수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10진수를 사용합니다. 나아가서는 8진수나 16진수를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컴퓨터가 사용하는 수치는 2진수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는 저장이 되고 사용,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다르게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인간이 사용하는 수치를 2진수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사용하며 이후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참고로 변환을 하는 방법은 정수와 실수 등 자료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부분은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기초에선 아직 알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개념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이론상 알아야 하는 용어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상수화, 문자열 리터럴, 그리고 이스케이프 시퀀스입니다. 상수는 일정한 수, 즉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하는데 정수, 상수, 문자 상수 등 여러 표현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와 숫자같이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상수입니다. 문자열 리터럴은 프로그래머가 기록한 문자열로 된 리터럴을 의미합니다. 문자열은 문자가 나열된 것이니 생략하고 리터럴은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대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찾을 수가 없고 찾을 수 없다면 다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없겠죠. 이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문자열 리터럴은 변경이 불가능한 문자열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수와 리터럴은 둘 다 변경이 불가능한데 어떤 점이 다르기에 명칭을 다르게 사용할까요? 상수는 사용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리터럴은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굳이 표현하자면 확장, 제어, 명령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둘,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쓰이는 곳은 바로 문자열 리터럴의 내부입니다. 셋, 문자열 리터럴은 문자열을 저장하거나 모니터 등에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자, 넷, 컴퓨터는 문자열 리터럴의 문자들을 출력하다가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만나면 잠시 문자열 리터럴에서 탈출하여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의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국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문자열 출력 중에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제어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출력 중에 할 수 있는 명령이 뭐가 있는지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print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준비를 하도록 하죠. printf는 stdio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헤더 파일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샵 include 구문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가장 첫 행에 적어줍니다. 이 한 줄의 코드로 인해 여러분은 40여 가지가 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printf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함수를 입력하고 F9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printf는 문자열 리터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그런데 끝부분의 \n은 뭘까요? 한번 지워보고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빈줄이 없어졌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위 두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n이 라인피드, 줄바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이스케이프 시퀀스라는 것입니다. 코딩을 하면서 입력하게 되는 엔터와 탭키 등은 실제 실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통해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몇 가지 표현을 더 해보겠습니다.
역/t는 탭 문자를 표현해 줍니다. 탭을 이용하여 같은 항목끼리 좌측 정렬이 가능합니다. 역/r은 커서를 같은 줄 맨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동안 입력되었던 문자열은 역/r 이후에 적힌 문자열의 길이만큼 덮어 씌워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치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컴퓨터는 데이터를 이진수로 변환해서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보여주도록 서식 문자라는 것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것인지 총 두 가지를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d는 10진수 형태로 문자 상수 b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lf는 실수값을 소수점 6자리까지 표현하여 15.3을 출력합니다. 자, %o는 8진수 형태로 문자 상수 b를 출력하고 %x는 16진수 형태로 정수 상수 66을 출력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화면에 보시는 두 코드의 실행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불편하게 상수와 서식 문자를 활용해서 출력을 하게 될까요? 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66은 문자열 리터럴입니다. 문자열 리터럴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d는 서식 문자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데이터가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식 문자는 원래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도 출력할 수 있죠. 자,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365일 중 오늘은 2월 24일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1년이 365일이 아닌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때 1과 365는 문자열 리터럴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와 24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서식 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rintf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printf의 전부를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의 공부를 하는 데는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과정이 끝나고 이제 심화 과정도 있거든요. 심화 과정을 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